월트 디즈니가 장 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의 3분기. 근데 제가 3분기라고 하면 가끔 제 기사에다가 저게 분기 구분도 못하는 저런 XX 같은 기자 뭐 이러는데요. 여기 요 월트 디즈니는 4월과 6월이 회계연도 기준 3분기입니다. 근데 저도 편의상 그냥 2분기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공식적으로는 3분기가 맞습니다. 매출액은 215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약 210억 달러였으니까 예상치 웃더라고요. 조정 EPS도 시장에서는 한 98센트 정도 이익 나지 않을까 했는데 1.1달러 이익을 냈습니다. 오, 실적 괜찮았어요. 그죠? 가입자도 괜찮았어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시장에서는 총 누적 1억 한 4,700만 명까지 2분기에는 늘었겠다라고 했는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1억 5,200만 명으로 가입자 괜찮았어요. 요즘 뭐 스트리밍 회사들 뭐 가입자 이탈 때문에 걱정하고 난리 부르스가 났었는데 월트 디즈니는 괜찮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월트 디즈니에는 3개의 스트리밍이 있다고 아마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훌루가 있고 ESPN이 있는데 뭐 훌루가 4,600만 명, ESPN 플러스가 2,300만 명 해서 얘네를 다 합쳐보니까 한 2억 2,100만 명이 됩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2억 2천만 명이니까 요 3개 합치면 이미 넷플릭스의 가입자를 뛰어넘은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가입자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2024년까지 원래 이제 월트 디즈니가 우리는 2억,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것만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까지 우리는 가입자를 늘리겠어 라고 했었는데 요 가이던스는 낮췄습니다. 약 1,500만 명씩을 낮추면서 2억 한 1,500만 명에서 2억 4,500만 명 정도 요 사이로 2024년까지 가입자를 확보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한 6.7%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로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는 이런 기대감으로 약 4% 올랐었는데 근데 이 실적 자체를 보면 잘했어 굿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까보면 결국은 테마파크가 살린 실적입니다. 얘네 뭐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 뭐 이런 데가 있고 호텔도 있고 유람선도 운영을 하는 그 파트 테마파크 부문에서 사실은 살린 건데 테마파크 매출액이 7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72% 증가한 수치고요. 고객 1인당 지출액도 약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점유율이 약 90%. 그러니까 이제 공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 테마파크 쪽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과의 차별화는 바로 이 사업 다각화 여기에서 어렵고 힘들 때 이 균형 조절이 되는 그게 또 디즈니의 하나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은데 테마파크가 이렇게 매출이 좋았어요. 근데 막상 스트리밍을 보니까 얘네가 오히려 손실이 났습니다. 얘네가 이 3개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합쳐서 총 손실이 11억 달러의 손실을 났었다고 하고요. 유저 한 명당 평균 수익도 5%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가입자는 많이 늘었잖아요. 예상보다도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나지? 결국은 이 가입자들에게 받는 월 이용료보다 컨텐츠를 사고 컨텐츠를 만드는 그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고 그렇죠? 게다가 얘네도 이제 번들 상품이 있잖아요. 패키지 상품 좀 저렴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는 그 싼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마진이 맞지 않는 뭐 이런 상황, 고객 증가에도 손실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자, 가격 올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광고 지원해. 이런 제품 내놔. 뭐 이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수익성 개선의 모멘텀이 확보가 된 거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에는 광고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추세가 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이제 광고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광고를 넣는 이 상품을 새롭게 출시를 하는데 12월 8일 날 이 요금이 월 7.99달러, 뭐 8달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광고 없는 디즈니 플러스의 이용료가 7.99달러였는데 이거를 10.99달러로 3달러나 높입니다. 이게 상승률을 보니까 38%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에도 ESPN 플러스가
요금 43% 올렸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좀 화끈하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지원하는 훌루도 가격을 높여요. 10월 10일부터 1달러 인상을 하고요. 광고 없는 훌루의 가격은 2달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품도 광고 없는 디즈니 플러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광고 있는 훌루, ESPN을 붙인 가격으로 이걸 광고 없는 디즈니, 기존 거죠. 그거에다가 광고 지원하는 훌루, ESPN 플러스 한 걸 1달러 요금을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광고 지원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거하고 또 훌루와 ESPN을 묶는 상품은 신규로 12.99달러의 가격으로 새롭게 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인상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급등을 하더라.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는 저도 이제 계속 보지만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